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0이 개막했습니다. 첨단 기술의 경연 속에서 국내 기업 간 TV 신기술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IBS 유전체 교정 연구단장이 사기와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유전자 가위 특허 기술을 발명하고도 빼돌린 혐의입니다. 호주 남동부 일대가 5개월째 불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서울의 100배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언제 산불이 꺼질지 기약이 없어서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0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본격 개막했습니다. 나흘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4,5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미래 기술을 선보이고 17만 5천 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해 390개 기업이 이름을 올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참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5G 통신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미래 자동차 등이 결합한 최첨단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들이 주로 소개될 전망입니다. 삼성과 LG를 비롯한 TV 업체들도 유기 발광 다이오드, 8K, 롤러블 TV 등의 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의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삼성과 LG가 펼치는 TV 대전입니다. 두 기업은 위로 돌돌 말리는 TV와 테두리를 없앤 TV 등을 새롭게 선보이며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말려있던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천장에서부터 아래로 서서히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아래쪽에서도 디스플레이가 올라와 만나면서 비어있던 공간은 화려한 영상으로 채워집니다. LG전자가 지난해 롤러볼에 이어 이번 CES에서 새롭게 선보인 롤다운 TV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TV 화면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TV 화면 기술도 있지만은 그 기구적인 모터 기술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반영이 좀 돼야 되는 겁니다. 빈틈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벽에 밀착시켜 붙일 수 있도록 만든 올레드 TV도 등장했습니다. 올레드 사이니지 200장으로 만들어낸 조형물은 거대한 물결처럼 흘러가며 웅장한 자연을 담아냈습니다. 이에 맞서 삼성은 디스플레이 옆 테두리, 즉 베젤을 거의 없애고 화면을 꽉 채운 TV를 선보였습니다. 퍼즐 조각을 이어 맞추듯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TV는 더 크게가 아닌 더 작게로 진화했습니다. 이 마이크로 LED 패널을 사용해 원하는 대로 크기를 만들 수 있는 TV입니다. 지난해 CES에서 처음 공개돼 큰 화제를 모았던 이 제품은 올해는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크기로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세로로 돌려서 볼 수 있는 TV에도 외국 취재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과 만난 TV가 기존 역할을 뛰어넘을 것이라면서 TV란 말 대신 더 넓은 범위의 스크린이란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screens are getting smarter than ever before. They are quickly becoming a digital butler for our homes. 세계 TV 시장을 선도하며 변신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삼성과 LG의 TV 대전은 이번 CES 무대에서도 여전히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오는 2028년까지 도시명 항공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인간 중심의 미래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은 현지 시각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 미디어데이 행사를 통해 관련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도시명 항공기와 거점을 연결해서 교통체증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중심의 미래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그동안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소외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일자리 창출과 블루 이코노미 등으로 경제적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범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회 통합형 일자리 사업.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밑거름이 될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 공사가 최근 시작됐습니다. 광주가 달립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간접 고용까지 하면 일자리 10,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과 상공인 여러분이 체감하는 본격적인 성과는 금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광주에서는 올해부터 사업비 4천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AI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도 본격화합니다. 광주 빅그린과 첨단, 에너지 산업단지 등 4곳 130만 평은 경제 자유구역으로도 지정돼 입주 기업은 갖가지 세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혁신 성장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 경제 활력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처음으로 국비 예산이 7조 원을 넘은 전라남도는 정부가 올해 소재와 부품 산업에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발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전남은 4,200억 원을 들여 소재와 부품 연구개발 과제 등 43건을 추진하고 오는 2030년까지 관련 기업을 300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우리 도도 이에 맞춰서 전남 소재 부품 산업 육성 2030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전남의 소재 부품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말로는 아껴놓은 땅이었지만 실제 경제적으로는 낙후를 면치 못했던 광주 전남. 탄력을 받은 전남과 광주의 블루 이코노미, 에너지밸리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 등은 청년이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IBS 유전체 교정연구단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단장은 서울대 교수 시절 국가로부터 연구비 29억 원을 지원받아 유전자 가위 특허 기술 3건을 발명하고도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행세해 기술을 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대와 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 기술 2건에 대해서도 직무 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단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회사 임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부는 국내 드론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1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드론 비행 시험장 3곳을 만들었습니다. 2달 전 비로소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 이용률이 절반도 되지 않은 곳도 있을 만큼 업체들의 반응을 싸늘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180km 떨어진 충북 보은의 산속에 자리한 드론 비행 시험장입니다. 규모만 1,000제곱미터 남짓 시험장에는 드론 이착륙장은 물론 비행체 탐지 레이더와 사전 교육용 드론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미래 항공산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드론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드론 비행 시험장 3곳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충북 보은과 강원 영월, 경남 고성에 모두 180억 원을 들여 완공한 시험장은 지난 9월에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드론 업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실제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충북 보은 비행장의 사용 일수는 단 6일, 일수 기준 이용률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은 경남 고성에 있는 또 다른 비행 시험장입니다. 200m 길이의 활주로가 갖춰져 다양한 조건의 비행 시험이 가능하지만 이곳의 이용률도 지난해 11월 한 달의 절반 수준입니다. 업체들이 외면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접근성입니다. 국내 드론 업체 260개 가운데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시험 비행장을 찾는 것이 부담인 겁니다. 장점은 뭐예요? 접근성. 오기에 좀 먼 거리고. 사업을 주관한 국토부는 부지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장소를 찾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부지가 그만큼 중하긴 중요합니다. 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땅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으니까. 수도권에서 부지를 찾는다고 해도
촬영 금지나 비행 고도 제한 등 규제가 많아 시험 비행을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먼 곳에 있는 시험장을 찾느니 몰래 불법적인 시험 비행을 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상 불법적으로 수도권에서 많이 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좀 더 많은 테스트베드를 안전한 시스템에서 많이 확장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거리에 시험장을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줄을 잇자 정부는 내년까지 인천과 경기 화성에 비행장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시험 비행장에 대한 수요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서 혈세 낭비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신주명입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제주도에는 이른 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씨가 쌀쌀해지겠습니다. 또 산간은 비가 폭설로 변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겨울비가 내린 대학 교정 한켠에 분홍빛 화려한 꽃이 폈습니다. 봄의 전령, 철쭉이 한겨울에 선을 보인 겁니다. 성산읍 도로변에도 유채꽃이 군락을 이루며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육지에는 지금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흐리다 그러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제주도 여자친구랑 같이 여행 와서 유채꽃 핀 것도 보고 하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제주 아침 기온이 18.5도, 낮 기온이 23.6도를 기록하는 등 관측 이래 가장 포근한 겨울 날씨에 꽃이 계절을 착각한 겁니다. 비도 겨울답지 않게 많은 양이 쏟아졌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100mm가 넘는 호우가 내렸고 내륙에도 1월 전체 평균 강우량을 웃도는 비가 왔습니다. 하지만 밤사이에는 찬 공기가 밀려오며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후에는 비가 그친 후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가 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해안과 섬 지역에는 바람이 무척 강해질 것으로 보여 강풍특보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도로 미끄럼 사고와 함께 시설물 피해, 해안가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제주 전역과 전 해상에 강풍과 풍랑특보가 내려져 항공기 운항은 일부 차질을 빚고 있고 여객선 운항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제주공항에는 강풍과 돌풍특보가 발효돼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다른 공항 날씨와 연결편 문제로 일부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거나 지연 운항하고 있습니다. 전 해상에는 풍랑경보와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제주를 오가는 모든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한라산에도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진달래밭에 최고 7cm의 눈이 쌓여 전 등산로가 통제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강풍과 돌풍이 불겠고 해상에도 파도가 3에서 5m로 매우 높아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남동부 일대가 5개월째 불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서울의 100배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10만여 명이 대피하고 인명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언제 산불이 꺼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호주의 산불은 끝없이 자연과 삶의 터전을 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초 퀸즐랜드와 뉴사우스 웨일스주에서 발생한 100여 건의 화재는 재앙의 예고편이었습니다. 10월 초부터 산불은 본격화됐고 두 손을 든 뉴사우스 웨일스와 빅토리아주 정부는 지난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두 주에서만 600만 헥타르 이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서울의 100배 면적이 불에 탄 것입니다. 산불 연기로 호주와 뉴질랜드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폭염과 가뭄, 돌풍이 겹치면서 산불이 커지고 인근 도시는 고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드니 서쪽의 펜리스는 역대 최고치인 48.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와중에 모리슨 총리는 하와이로 연말 휴가를 떠나 거센 비난을 받았고 뒤늦게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Sadly, there will still be more cost that will be incurred as a result of the devastating impacts. And so the recovery need is going to be great. 연일 산불과 싸우는 소방대원들은 상심과 과로에 지쳤습니다. All the crews in this area are just hurting.
they're tired. We're running between many jobs, triple low calls coming in from all directions. 사망자와 실종자가 40여 명에 달한 가운데 주민 10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캥거루와 코알라 등 야생동물도 5억 마리 넘게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주 당국은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인명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This little fellow, he's too far gone. Yeah, he's too far gone. 네,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문제가 생기면 당국이 원인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관리가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6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를 연매출액 1억 원 이상의 품목을 유통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력 추적관리 제도는 식품의 생산 가공에서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스쿨존 내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낮아지고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도 크게 오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 문턱을 넘고 정부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총망라에 내놨습니다. 먼저 스쿨존 내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40km에서 30km로 낮아집니다. 반경 300m까지는 완충지대로 해 스쿨존 진입 전부터 속도를 줄이도록 합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 12만 원으로 오릅니다. 학교 담장을 옮겨서라도 등하굣길 보행로를 확보하고 어려울 경우엔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20km까지 내립니다.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스쿨존 내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을 따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어린이 공원 등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시설까지 보호구역에 포함하고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도 신설해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통학버스 신고 대상인 어린이 시설도 교습소, 공공도서관, 아동복지시설 등 12종류 시설을 추가해 18종류로 확대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로화하고 2024년까지는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OECD 7위권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 활동을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네, 요즘 이분 이름 안 들어보신 분 아마 없으실 텐데요. 바로 양준일 씨입니다. 그야말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죠. 1990년대 음악과 영상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뉴트로 열풍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뉴트로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